아내와 나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 감정이 싹틀 무렵 환한 미소만 보이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사실 좀 아파요. 1년 전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혈액의 기능이 일반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병이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계속 만날 자신이 없었다.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때마다 병에 대한 걱정은 서서히 옅어졌다. 그녀에게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삶을 향한 자신감은 불안은커녕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하고 다음 해에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지병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아내는 53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았다. 당시 나는 사회부 기자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할 정도로 바빴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민호를 보살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민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잖아. 아내와 아이는 함께 목욕하고 웃으며 밥을 먹었다. 내가 미래를 좇으며 행복을 유예하는 동안 아내는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민호가 5살이 됐을 때 아내의 몸 상태가 나빠졌다. 의사는 하루빨리 제대열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으로 가는 날,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에 민호는 싫다는 소리만 반복했다. 그러자 아내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어린이날에 민호가 좋아하는 로봇 사올게. 약속. 약속. 입원을 하고 이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내는 찰랑대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늘 박던 아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호중구 수치가 0에 가까워지자 이식이 진행되었다. 이식 후 아내의 체력은 더 떨어졌다. 말할 힘도 없어 보였지만 민호의 안부는 꼭 물었다. 민호는? 날이 갈수록 아내의 면역 수치는 더 떨어졌다. 원인 불명의 고열에 시달렸고 선망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셋의 이름을 부르며 버텨냈다. 강민호, 강남구, 김은지.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여러 검사 끝에 발열 원인이 결핵으로 밝혀졌다. 나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결핵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였대. 결핵약을 넣으면 열도 가라앉을 거야. 조금만 더 견뎌. 내 말이 끝나자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마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그날 새벽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은지 보호자분, 환자가 위급해요. 빨리 오세요.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재빨리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아내를 애워싸고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내는 미동도 없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 환자가 힘들 거예요. 여기에 사인을 하시면 멈출게요. 의사는 사망 확인서를 내밀었다. 믿을 수 없었다. 면회를 마친 지 불과 5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아내가 마지막 눈물을 보인 순간 견디라는 부탁의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뒤로 미룬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자 자리를 내려놓고 아침 뉴스 앵커 진행을 맡았다. 새벽 2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 뉴스를 진행한 후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민호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아침 뉴스를 막 마치고 한숨을 돌리는데 아침 7시 반에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휴대폰을 보니 발신자가 우리 집이었다. 부모님이 내 번호와 헷갈린 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었다. 엄마! 민호였다.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생각나
집 전화를 들고 엄마 전화번호가 저장된 단축키를 누른 것이다. 아이에게 아직 사별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건 아이에게 더 큰 실망을 줄 것만 같았다. 여보세요? 민호니? 아빠인데. 아이가 전화기에서 떨어진 채 혼잣말을 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아빠가 받지? 그러고는 전화가 툭 끊겼다. 그동안 민호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 민호가 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슬퍼하느라 아이의 마음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게 미안했다. 민호를 데리고 아동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심리검사 결과 민호는 몹시 불안한 상태였다. 내가 상담센터 교수에게 물었다. 사별한 엄마 소식을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수가 반문했다. 사랑하는 엄마가 3달 가까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민호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라면 엄마가 나를 버린 건 아닌지,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떠난 건 아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았다. 나는 민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다.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아빠와 삼촌 이모가 외갓집에 모였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호야,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데려가줘.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처제가 용기를 냈다. 민호야,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뭔지 알아? 아니, 나는 슬픔을 꾹 누른 채 민호에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살 거야. 우리는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없단다. 엄마를 다시 못 만나?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아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말에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아내,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애도와 성장의 기록. 지금 꼭 안아줄 것.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